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11월에 첫 장이 열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대선 불확실성과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인해 하락 마감했는데요. 반면 전거래일 2% 이상 하락했던 국내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장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7%대 상승폭으로 2280선 회복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가깝게 상승폭 역시 확대가면서 800선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운수 장비 업종이 1% 이상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업종 내에서 만도가 아마존이 내년부터 배송 차량으로 사용할 자율주행 레벨 3 전기차에 ADAS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5%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또 현대차와 기아차도 사흘 만에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5% 급증했고 또 전기차 출하량도 100%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오늘 핑크퐁 관련주들도 강세인데요. 핑크퐁 아기상어의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70억 뷰를 넘기면서 현재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위 달성 기대감으로 관련주들 오늘장 주목받으면서 토박스 코리아가 20%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 출판사 5%, 그리고 이 모바일 콘텐츠 관련주 내에서 소리바다가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주 KB와 신한, 우리, 금융 등 국내 5대 금융지주가 모두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장 은행주와 금융주들도 함께 오르고 있다는 점, 장 초반 움직임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번 주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방향성 어디로 흘러갈지 궁금하시죠? 저희 주챔쇼와 함께 시장과 종목별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댓글들도 스피드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장이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직까지는 관망세로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미국장의 이제 대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선이 누가 될지가 불확실한 거지. 대선 이후의 행보는 역시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고 기존에 있던 기조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그 대통령 후보들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가지고 있는 그 공통된 부분은 인프라에 대한 부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새로운 경제 맥 뉴딜 정책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인프라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공통사항이 있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은 제가 얘기 드렸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제3의 인물이 또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속 이어질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중의 갈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품고 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갈등으로 해서 시장이 내려갈 거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려가더라도 올라갈 수 있고 그 내려갔을 때 어떤 쪽이 또 수혜가 되고 또 우리나라는 어떤 반사이익을 받을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관점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바이든이 약간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관점은 있지만 역시 아직까지 확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내려가다가 멈추긴 했지만 약간 관망의 흐름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오늘 상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역시 관망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국 대선에 조금 더 뚜렷해지고 확실해지는 그 이후에 큰 변동성 이후에 들어가도 우리는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일부 확보할 수 있다라면 좀 확보하시고요. 없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을 한 20-30%, 한 30%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은 이 미국 시장의 이벤트죠. 이것도 호재든 악재든 이벤트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이벤트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자금이 있어야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종목들이 잘못되든 안 되든 그런 관점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종목은 내가 품고 가도 되는 자식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필요하고요. 기존에 품고 가도 되는 종목은 놔두면 됩니다. 알아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신규로 매수하고 난 이후에 대응 전략 가져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역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두고 있는 거는
그 코스닥 쪽입니다. 코스닥 쪽에 대해서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역시 환율에 대한 변동성을 해서 국내에 이제 들어온 자본들이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오면서 약간 순환 형태로 짧게 단기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그 단기적인 시장의 매력을 코스닥 쪽에서 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전 코스피보다 낙폭이 좀 더 깊었었기 때문에 먼저 이쪽으로 자금을 두고 조금 흔들고 있는 게 아닌가. 단기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직까지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관점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시장이 한 번만 이번 저점을 한 번 더 다시 출렁일 때 반대 매매는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 확보하고 그런 반대 매매에 대한 영향을 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짧은 트레이딩, 개별 종목에서 이슈를 따라갈 수 있는 관점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끌고 가는 전략을 가신 분들은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게 전략적으로 좋다.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 내일 단기적으로 방향성은 내일 바뀔 것 같으니까요. 내일 흐름까지 지켜보시고 하루 이틀 관망한다라고 해서 내 투자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는 관망을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그때 흐름을 좀 수요일 날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확인하고 대응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수는 아래쪽으로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는 관점이 있으니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00포인트 좀 아래인 219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보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좀 깊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 깊이를 720포인트, 725포인트 부근 정도까지 열어놓고 조금 기다리는 전략으로 관망세로 한 이틀 정도만 지켜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190포인트, 코스닥 720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 가격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아직은 관망세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금은 20에서 30% 정도의 비중을 추천해 주셨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해보자는 관점 제시해 주셨으니까 종목별 대응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케어젠이고요. 네, 케어젠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7만 원에 50%요. 네, 7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최근에 좀 버티는 모습이 보여서 추가해도 될 것 싶어서요. 아, 최근에 주가가 내려가다가 좀 버티는 것 같아서 추가 매수 해도 될지 궁금하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케어젠을 네. 7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이신데 이제 5만 9천 원 이 선에서는 조금 지지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추가 매수해도 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은 추가 매수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만 원대 사신 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7만 원대 사셨다는 게 이 회사가 올해 정지가 돼 있었던 회사인데 뭐 회사가 나쁜 이유로 정지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회계 쪽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올해 이전에 사신 거 아니지 최근에 사신 거죠? 예. 네, 그 최근에 사셨는데 이거는 그 장기간 정지 이후에 풀리고 난 뒤에 반등을 다 주고 시세를 좀 다 주고 이제 조금 잠잠하게 조정을 가려고 하는 포지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사서 빠르게 올라왔다 반등은 한번 줄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위쪽으로 반등을 주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 한 6만 5천 원 오르면 한 6만 5천 원 정도 올라올 수 있는데 그 가격대에서 팔 수 있는 추가 매수라면 샀다가 올라오면 바로 매도하는 게 매수가 수익이 아니라 그냥 매도하는 전략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이 관점에서 앞에 저는 여기서 올라오고 난 뒤에 흐름상 이 회사가 품고 있는 게 바이오 쪽이나 그리고 그 화장품 원료 쪽이 화장품 쪽 관련주거든요. 화장품 쪽에 이슈를 받아서 반등 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관점에서 추가 매수 전략으로 빠져나온 전략으로 하겠다라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6만 5천 원대로 맞춰서 매도하는 전략은 맞겠지만 현재 관점에서 끌고 가는 전략의 추가 매수는 저는 오히려 더 아래쪽에 이 회사가 단가가 5만 6천 원 저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지금 비중 50%나 들어가 있는데 비중이 적었다라면 제가 분명히 효율적으로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회사에다가 돈을 그만큼 많이 투입을 해서 돈을 묶어두고 다른 시장이 오는데 시장이 내려가면 얘도 따라 내려갈 게 뻔한데 그 이후에 얘는 안 올라오고 다른 시장이 올라오면 나는 기회를 모든 걸 다 놓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전략보다는 그냥 들고 있다가 올라오면 매도하는 전략을 보는 게 맞을 거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오히려 6만 5천 원짜리 위쪽으로 올랐을 때 이 회사에 이만큼 50% 들어간다라는 비중 자체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 50%의 비중을 오히려 줄여내고
분산 투자 개념으로 다른 쪽에 조금 무게감을 비중을 좀 분산해서 이 종목을 대응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장기적으로 기다렸을 때는 저는 한 번쯤 추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한 중심점 되는 한 68,000원, 7,000원짜리까지는 반등의 여지가 있으니까 목표가를 여기로 잡아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위로는 생각을 드리지 않고요. 68,000원 잡고 추후에 아래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 전략으로 대응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 68,000원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목표가는 68,000원 드릴 테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유 관점에서 보실 거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반등하면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셔서 다른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68,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대원강업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800원, 네. 비중은 15%입니다. 네, 3,800원의 비중 15% 맞으세요? 예, 네,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계속 4,000원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싶어가지고. 네, 최근에 주가가 4,000원 좀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수익이시긴 한데 어떻게 하면 잘 더 매도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대원강업을 3,800원에 매수하셨고 현재가가 4,000원 초반대인데 이분은 대응 관점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3,800원 같으시면은 한번 이게 지금 시장의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 이틀 동안 밑으로 떨어지면은 본전 아래에서 또 재매수 관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약수익 중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크지 않는 수익 중이신데 저는 이게 시장이 만약에 내일 또 저는 방향이 한 번 더 다시 꺾일 수 있거든요. 근데 꺾이는데 더 아래에 볼 수 있는 건 회사는 괜찮아요. 자동차 부품 쪽은 향후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 번쯤 상승은 더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 근데 한 번 더 꺾여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게 내가 물려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비중도 그래 크지 않고 그래서 파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데 지금 이 흐름에서는 위쪽 아니면 아래쪽으로 방향성이 그냥 나올 자리예요. 이날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예, 네,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위로 갈지 내려갈지 오늘 시장이 안 좋았으면 분명히 그냥 내려갔을 거예요. 내려가서 매수가 아래로 떨어졌을 텐데 내려가면은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재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으시면은 들고 가셔도 되고요. 오히려 아래에서 비중을 늘리셔도 되는 관점인데 저는 일단 목표가를 위로 잡아놓고 보유 쪽으로 보시되 매수가 이탈하면 더 아래에서 다시 또 담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 매수가보다 낮은 가격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추가 매수는 얼마쯤 있을 것 같습니까? 추가 매수요. 만약에 네. 이 비중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3,400원 부근? 3,400원이요. 이 비중을 그대로 들고 간다라고 하면 3,400원 정도 사야 단가도 확실히 떨어지고 내가 안정적으로 비중도 늘리는 거잖아요. 그죠? 무작정 그냥 조금 떨어졌다고 비중 늘리면은 거기서 쭉쭉 밀려버리면은 비중만 늘어나고 손실만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확실한 자리 아니면 추가 매수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단가를 확실하게 떨어뜨리고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격에서만 더 사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3,400원짜리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목표가는 만약에 안 떨어지고 올라온다라고 하면 최근에 여기 떨어졌던 부분의 저항이 단기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뚫고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익이 한 15%대 정도 나오는 선에서 한 4,500원대 가격에서 이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먼저 의견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올라오면 바로 매도하셨다 나중에 다시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매수가보다 내려가면 추가 매수의 경우에는 3,400원 가격대 추천드렸고요. 목표가는 4,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13,500원에 15%를 샀는데요. 네네,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네네. 예, 하도 그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조금 뭐 좋은 소식이 있어서 본인이라도 좀 할까 싶어서. 아, 네. 지난주 금요일에 수주 소식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예, 예. 네,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는 조금 올라왔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삼성 네. 엔지니어링 13,500원에 매수하셔서 지난주에 그 부근까지는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다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수주가 한 번에 너무 크게 터졌어요. 저는 네. 좀 차곡차곡 쌓이는 게 좋은데 수주라는 게 좀 쌓이고 누적돼서 시세에 영향이 없다가 갑자기 터지는 게 좋은데 이 수주가 너무 이제 역사적인 수주가 한 번에 터지는 바람에 어제 뭐 거의 상한가 분위기였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올라가는 게. 그래서 조금 약간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다가 말았는데 매수 가격이 그렇게 최근에 우리 한 6월 달쯤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예, 맞으시죠?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적인 관점으로 ES 자체가 원래 무게감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 하락했던 폭을 회복하지 못했거든요. 이 종목은. 그래서 예, 향후에 예. 시간은 걸리더라도 분명히 저는 회복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져가는 전략은 좋은데 지금 이 어제 반짝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급등석으로 막 계속 이어지는 건 좀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바로 안 이어지고 좀 처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 영향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굳이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비중을 한 30%까지 만들 수 15%잖아요. 그죠? 30%까지 만들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 안 사도 돼요. 그러니까 한 5% 관점만 조금 낮은 가격에 사서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그 가격도 지금 이렇게 높은 가격보다도 제가 가격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종목은. 가격을 11,3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11,300원 정도 오면 한 5% 정도만 한번 담아보세요.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한번 예, 기다려보시고 목표가를 좀 넓게 잡아두고 시간과의 싸움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거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목표가는 16,000원 잡고 11,300원에 5% 정도 추가 매수 전략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기 예, 예. 바랍니다. 예, 시간은 뭐 좀 오래 걸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길게 간다라고 시간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예. 내가 담고 있으면 16,000원에 팔 수 있는 그런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 것 같으니까 좀 여유 있게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11,300원에서 5% 정도 추천드렸고요.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LG전자요. LG전자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9,500원에 40% 정도 있어요. 네, 89,500원의 비중 4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아까 이걸 손절해야 맞나 싶어서 하려다가 이게 좀 전화 연결이 돼가지고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아, 네네. 오늘 손절을 할지 말지 고민이셨어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을 해도 괜찮을지 한번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LG전자 89,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번에 실적도 좋게 좀 나오긴 했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뭐 종목 손절하고 안 하고 떠나서 저하고 잠깐 통화하는데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공부가 좀 종호할 것 같은데 네. 그 대형주라고 해서 이제 이 종목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의 대형이 우리 대형주 좋은 회사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LG전자라는 회사가 망할 네. 회사다, 우리나라에서 망하고 막 무너질 회사라는 걱정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네. 사놓은 내 단가가 높으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거기다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대형주를 살 때 이 간단한 공부, 주가가 최근에 많은 이슈의 얘기가 들려오다가 내가 좀 늦게 산 게 아닌가라고 한번 되돌아보는 게 좋아요. 지금 사기 전에 내가 좀 늦게 산 건 아닌가? 이 LG전자 좋다는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하면 분명히 많았었을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비중 뭐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중을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질 때 내가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은 단가도 떨어지면서 내가 살 돈도 남아 있고 좋겠죠.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한 번에 40% 들어가고 나니까 살 생각은 못 하고 팔아야 될 생각밖에 못 하잖아요. 떨어지니까.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비중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상담이 들어오면은 제가 의견 드리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대형주인데 팔아라고 하면은 나중에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제가 원망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대는 뭐 회사가 주가가 떨어진다 그런 게 아니라 주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흐름을 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떨어지는 것도 맞지만 LG전자는 뭐 가전도 잘 팔리고 이제 미국 시장의 공기청정기도 조금 LG 삼성전자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만 공기청정기 시장이었는데 미국도 이제 불이 많이 나니까 공기청정기에 사람들이 시선을 많이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환경적인 부분에서 뭐 코로나도 뭐 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전하고. 근데 다만 지금 비중이 많으니까 올라오면은 비중을 지금 40%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절반 이상을 줄여버리세요. 한 15% 정도만 남기세요. 15%만 만족을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지금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손절할까요가 아니라 이제 제가 15% 정도 샀는데 한 40% 정도는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조금 지금 여기서 조금 한 5% 정도 담아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네, 맞아요. 물어보는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손절의 느낌이랑 네, 내가 근심 아까- 걱정이 아니라 가치 네. 투자를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까 관점으로 좀 생각을 비중을 하시고요. 좀 벌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욕심이 네, 그 욕심도 아니에요. 그냥 네, 아직 네. 투자에 대한 그 철학이 그 기준이 안 잡혀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의견을 드릴게요. 올라오면은 비중을 15%까지 줄여 놓으시고 올라가면 그 15%에 만족을 하시고요. 떨어지면은 나중에 한 7만 5천 원 부근 왔었을 때 그때 전화 상담 15% 줄여 놓고 전화 상담을 또 한번 받아보세요. 아시겠죠? 네, 네. 네,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잘 기다려 보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네, 매수가가 좀 높은데 비중도 좀 많으신 편이어서 올라오면 비중 15% 정도 줄여 놓으시고요. 주가가 내려가서 7만 5천 원까지 하락하게 되면 다시 전화 주셔서 추가 매수 전략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그 알테오젠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만 원에 30% 정도 있거든요. 네, 15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일단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서 네. 내려가도 크게 수명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그 매수가가 이게 네. 들고 가도 될 만한 매수가인지 아니면 비중을 살짝 더 줄여야 될 매수가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매를 하게 된다면 네. 지금 그 앞서 말씀하셨던 두 전문가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그 정도 선에서 그 정도까지 열어뒀을 때 그 정도 선에서 네. 비중을 얼마나 더 늘리는 게 합리적인 건지 네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제를 15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이제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알테오젠 15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이신데 추가 매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추가 매수라기보다는 뭐 그냥 알테오젠이라는 회사에 뭔가 많은 걸 알고 계세요? 비중을 좀 많이 들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이유는 있는데 네. 또 이제 오피셜하게 공개하기는 좀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내용이 제가 봤을 때 주가도 많이 반영되고 올라왔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뭐 기대감으로 성장해서 이제 실적까지 나오고 있는 아주 좋은 회사잖아요. 기술 수출을 통해서. 네네. 근데 그 기술 수출이 반영되고 나왔는데 또 다른 어떤 기술 수출의 얘기는 언급은 있겠지만 그 관점은 있겠지만 지금 주가의 그냥 흐름만 볼게요. 그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올라와서 저번에 한번 이거 이전이에요. 우리 알테오젠 2019년부터 해서 18년, 19년 이때부터 했을 때 거꾸로 내려갈 때 관점이 조정이었고 오히려 올라가는 관점을 만들고 올라왔던 그 가격대가 14,000원대거든요. 제가 14,000원대부터 봐서 알아요. 근데 14,000원대부터 해서 지금 1000% 이상 넘어갔잖아요. 그죠? 주가가. 네네.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위로 꿈꾸는 거는 그만큼 기대감이랑 실적이랑 모든 게 영향 이제 주고 있으니까 그 뉴스가 이제 이 이후에 반영이 됐다라는 게 좋은 긍정적인 얘기는 맞아요. 근데 그 반영이 되고 난 뒤에 9월 달 이후로부터 방향성이 어떻게 됐나요? 느낌이 아래로 좀 꺾였죠, 이렇게. 네.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잘 사셨어요. 근데 잘 샀는데 이거를 가지고 끌고 가는 전략에서 비중을 늘리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판단해서 생각을 반대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은 단기로 끊어가면 지금은 보유 관점이 아니라 하락 추세가 하락이에요. 그냥 추세가 하락이니까 사서 수익 나면 팔고 다시 사고 사서 수익 나면 다시 사고 다시 사고 해서 수익 나면 팔고 수익 나면 팔고 하다가 방향의 추세가 지금 내려간 추세가 우상향으로 바뀌면 그때 조금 들고 있어 보겠다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아요. 지금은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네. 중요한 관점은 내일 나올 것 같아요. 내일 알테오젠이 반등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제가 네네. 봤을 때 기술적으로.
하루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이 샛별 도지 패턴이라고 해서 중간에 멈춘 우리가 캔들 도지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강한 바닥 신호거든요. 근데 이게 깨지면 그만큼 그 자리에 강한 지지대가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대가 무너지면 강하게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일 방향성을 빠르게 틀어줘야 돼요. 오늘 꼬리도 달렸고. 그러니까 내일 시장이 빠지나 안 빠지나 알테오전은 올라가야 된다. 아, 내일 빠지는데 시장이 빠져서 빠지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테오전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내일 반등 나오면은 저는 멀리 보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수익 냈다가 역시 또 내려오면은 조금씩 비중 30%도 많아요. 알테오젠은 아까 LG전자 얘기 드렸지만 높은 자리에서 관점을 알고 있을 때는 비중을 최대한 적게 들어가야 돼요. 30%에서 내가 10%, 5% 늘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목표가는 18만 원 드릴 테니까 올라오면은 이익 실현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천천히 비중 적게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내일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일 반등이 나오면 목표가 18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수익 일단 챙기셨다가 아래에서 다시 매수하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레몬 종목이고요. 네, 레몬이요. 390원에 30% 갖고 있는데 네.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현재가가 한 13,000원 정도인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레몬을 18,39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이신데 최근에는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응을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이 매수 단가가 너무 아쉽네요. 예, 신규로 본다라면 지금 이거 손절로 잡고 여기 밑에 손절로 잡고 좀 들고 가보는 전략도 참 좋은 자리인데 매수 단가 18,000원 거니까 지금 상한가 한번 가도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높게 사신 건 알고 계세요? 네네. 예, 마스크 때문에 사신 거예요? 네. 아니, 레몬이라는 회사 잘 모르시죠? 마스크 만드는 회사를 알고 있어요. 마스크. 원래는 마스크가 아니라 뭐 네. 초정밀 이제 나노 뭐 초미세 뭐 이런 쪽으로 네. 초정밀 쪽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다가 회사가 그냥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를 팔다 보니까 이슈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일단 레몬이라는 회사 자체는 지금 자리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매수 단가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비중도 네. 이미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추가 네. 매수 의견 드리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 네네. 자체가. 제가 잘못된 게 저의 투자 관점이 그런 거예요. 애초에 비중이 한 10%, 20%대 이런 좀 무게가 그 작은 종목 있잖아요. 이렇게 큰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상한가도 가고 급등이 나온 종목은 좀 가볍다라고 봐야 돼요. 가볍다라고 네. 봤었을 때 그런 종목의 비중을 20% 이상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내 포트 안에 비중을. 그 이상을 가져가는 건 말 그대로 한 방을 노리는 로또를 해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의미가 그대로 아니라 로또를 더- 노리는 거예요. 내가 한 방 높은 해보겠다 단가에 이런 생각 있는데 들어가는 거니까. 좀 낮춰놓은 거거든요. 이것도 낮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 고점에 그냥 따라가다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더 늘리지 마시고 올라오면은 그 샀던 비중 있죠? 그 비중을 추가적으로 더 샀는 거 있잖아요. 한 절반 정도 줄이는 전략으로 보세요. 네. 올라오면은 한 16,000원대 부분까지 올 수 있는데 그때는 비중을 절반 줄여 놓으세요. 왜냐하면 네네. 마스크가 이슈돼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어요. 그 절반 줄여놓고 나머지는 내려왔을 때 다시 대응을 또 해야 되니까 일단 절반 네. 축소 의견을 16,000원대 드리고요. 네. 마스크는 추후에 또 미국하고 이래 유럽에 확산되는데 우리가 수출이 되긴 부분이 있어서 국내에 또 물량이 또 갑자기 확 줄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조금 지켜보시고 급등이 나올 때는 16,000원짜리에서 비중 절반 줄이고 다시 또 상담 받아보자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네, 꼭 비중 줄이세요. 저는 그렇게 고맙습니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6,000원까지 올라오면 비중 절반 정도 다시 줄이시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 목요일 날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저녁 7시에 유튜브에서 진행을 합니다. 뭐 지금 이 시장에서 목요일쯤 되면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조금 뚜렷해질 것 같은데 그 시장의 방향성과 향후에 우리가 왜 걱정하지 않아야 되고
지금 이 4차 산업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지 과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 강의 때 한번 미일 반도체 전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하고 이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영향 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길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 테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좋은 내용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목요일 오후 7시쯤에는 대선이 끝나고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 분석들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 댓글에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1차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캠시스이고요. 캠시스는 3,04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들고 있으면 이제 올라올 거고요. 그 박스권이 수렴이 좀 천천히 되고 있는 관점인데 이 중간에 코로나를 버리고 과거에서 봤었을 때 흐름 자체가 3,000원과 아래쪽으로 한 2,600원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간다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깊게 내려가더라도 이 가격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내려가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한 10% 정도만 가격대는 한 2,200, 2,300원 부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추가적으로 약간 반발력으로 상승해주는 부분에서 3,400원대 그 자리에서 이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2,300원대에서만 하시고요. 목표가 3,4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는 21만 2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올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 정말 아쉽네요. 비중을 좀 줄여넣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멀리 보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와 있네요. 어제 봤었을 때 방향성이 꺾여서 조정폭을 좀 깊게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래 기다렸는데 비중을 여기서 늘려서 가는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줄였다가 내려오면은 그 팔았던 비중, 지금 손실이 별로 크지 않으니까 줄였다가 떨어지면은 그 팔았는 걸 다시 늘리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비중 줄이신다라고 하시면은 떨어지면은 제가 판단할 때 15만 한 7천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중 줄인 거를 다시 사서 끌고 가면은 지금 매수가가 수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 줄일 수 있다라면 줄여서 가져가시고요. 최종 목표가는 위쪽으로 드린다라고 했었을 때 한 24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쪽에 활용하는 전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일단 비중을 줄이셔서 15만 7천 원에 다시 사는 전략 추천드렸고요. 최종 목표가는 24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은 2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은 겁내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대선 끝나고 하세요. 급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하시고 목표가를 3만 원 정도 잡고 조금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되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데 30% 이상으로 만들지 마시고 10% 정도만 추가 전략 가져가시고 목표가 한 3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능한데 대선 끝나고 10%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미약품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은 매수가가 28만 7천 원에 비중은 10%이신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까지 떨어졌고요. 약간 주가도 약간 방향성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확산, 지금 현재 흐름 자체에서 이 급등이 나왔던 구간이 확산의 시기였고요. 박스권이 수렴하다가 확산이 됐던 구간이 다시 수렴을 하고 있는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 자리대는 제가 판단할 때 이익 구조가 한 3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건 상관없는데 아래쪽으로 한번 이 확산세로 가기 전에 원래 투매가 깊게 꺾어서 아래쪽으로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비중은 아주 조금만 늘리시고요. 목표가 3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추가 매수 소폭의 비중으로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30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S맥 보겠습니다. S맥은 1,88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네요. 아래쪽으로 꺾이면 밑으로 떨어지고요.
여기 거의 지금 약간 아래쪽 쳐져 있긴 한데 이것도 한 이틀 이내에 반등이 안 나오면 밑으로 꺾일 것 같습니다. 예, 반등이 나와야 되는 관점이 있고요. 앞서 여기서 올라왔던 이 큰 시세 상한가 자리가 굉장히 강한 하단 쪽이 굉장히 강한 자리인데 이 가격이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지켜줬는데 만약에 두 번 이탈할 경우에는 깊게 밑으로 다시 쳐져버릴 수 있는 1차 상승 구간으로 돌아가는 1,000원대, 1,100원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지켜보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강한 상승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데 한 2,000원짜리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오히려 아래에서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1,600원대 지지를 확인하고 보는 게 맞다라는 측면에서 보시고요. 목표가는 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정도 보셔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2,000원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16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60%이신데 이 종목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화장품주의 성향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아모레 같은 경우는 현재 대리점에 대한 그 자체적인 시장 분위기의 브랜드 이미지에 좀 손상이 갈 수 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를 굳이 이런 종목을 볼 필요가 있냐라고 보여지고요. 화장품주를 본다라면 오히려 LG생활건강 쪽으로 좀 초점을 돌리자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이고 화장품주 대장의 역할에 있다는 관점에서 비중도 많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올라오면 비중을 10% 이내로 줄여버리시고 화장품주를 조금 시선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좀 올라가는 단기성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 테마주를 좀 코리아나나 이런 종목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무게감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실적이 좋은 LG 생활건강 쪽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아모레퍼시픽이 만약에 올라준다라면은 17만 3천 원짜리 부근에서 일단 이익 실현 관점으로 저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크게 줄이시고 다른 종목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고요. 목표가는 17만 3천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은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하시뇨? 화신이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990원 20%요. 네, 2,990원에 비중 20%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 싶어서요. 네. 추가 매수해도 되나 네네. 싶어.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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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전문가님 화신을 2,99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이 회사에 비중이 20% 들어갔으면은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이제 비중에 대해서 많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비중 20%가 적은 게 아니에요. 다들 100을 생각하고 20을 보니까 자꾸 적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현금 있다고 무조건 더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예, 네, 예,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회사의 무게감을 보고 내가 이 회사 20% 내 자산 관리를 생각하세요. 회사에다가 무조건 비중을 막 늘려서 이 회사 괜찮으니까 사도 돼. 저는 삼성전자에도 비중 30% 이상 안 넣어요. 그 큰 회사, 좋은 회사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회사에 비중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5% 가든 1% 가든 코리아나 뭐 작은 회사, 이 회사가 10% 30% 가든 똑같아요. 내 자산을 넣고 내 자산이 불어나는 걸 보는 거잖아요. 내 자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내 자산 생각하는 이 회사에 투자하는 비중만 자꾸 생각해서 고려해서 하시면 안 돼요. 이 회사에 계속 비중 늘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비중을 더 이상 늘리시는 관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20%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팔아서 비중이 이 지금 20%가 맥스라고 생각하고 이거 줄여서 아래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손실이 나더라도 이걸 팔아서 절반 정도 팔아서 밑에 사서 다시 단가를 떨어뜨려서 다시 올라가면 그 내가 손실을 봤던 거는 올라가면 수익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좀 팔아가지고 더 떨어지면 아니 지금 팔지 말고 그대로 들고 계세요. 화신은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이잖아요. 예, 예. 네, 그 지금 그대로 들고 지금 이미 손실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자동차 부품 쪽은 앞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이슈돼서 한 번쯤 반등이 나올 거예요.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내려갔다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들고 계시고요. 들고 계셨다가 올라오면은 욕심내지 마세요. 이미 한번 목표가를 찍었는 회사인데 목표가를 한 번 더 찍을 수 있는 관점으로만 생각하시고 올라오면 3,200원 정도, 3,200원이에요. 그 자리에서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보세요. 솔직히 아직까지 실적의 개선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 끌고 가는 것보다
다른 종목에 좀 안정적인 우량, 실적이 네. 좋은 종목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아직 실적이 네. 없는 회사니까 목표가 네. 3,200원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중 20%면 충분하시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일단 보유하셨다가 3,200원에 올라오면 매도하시고 실적이 다른 안정적인 종목들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두산중공업이요. 두산중공업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100원에 10%요. 네, 14,100원에 비중 1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매집이랑 좋은 것 같은데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건지 회사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수급은 괜찮은 것 같은데 시장 때문인지 아니면 종목 때문인지 자꾸 주가가 하락해서 고민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두산중공업 14,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왜 자꾸 하락을 할까요? 하락 안 했는데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은 전혀 안 한 것 네.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는데 이 단가가 높잖아요. 그죠? 다 짧게 보시는 거죠? 길게 장투하시려는 거 아니시죠? 단타하려고요. 단타하려고. 네. 단타면 조금 지금 이 무거운 거보다 좀 가벼운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슈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회사 네. 뭐 매각 이슈, 자회사 매각도 있고 여러 가지 매각 계열사들 매각해서 이 두산중공업 쪽에 초점 맞추는 거 있는데 큰 관점은 이제 풍력하고 그린 뉴딜의 핵심 쪽으로 두산중공업이 자리 잡았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네. 이슈는 남아있고 두산중공업 워낙 밑에서 올랐으니까 좀 끌고 가는 전략에서는 높게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만 원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짧게 보셨다라고 하면 괜히 또 크게 전략이 바뀔 수도 있어요. 또 그냥 아예 떨어졌으니까 들고 가야지 이렇게 또 바뀔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아래쪽에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단타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지금 여기 최근에 저점 찍었던 이 부분인데 한 12,900원짜리 이탈하면은 저는 일단 손절을 할 것 같고요. 네, 손절을 할 것 같고 올라왔을 때는 목표가를 신고가 영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고가로 가려면 옆으로 더 가야 될 것 같아서 목표가는 한 15,500원 정도요. 15,500원 정도 이렇게만 짧게 단타라고 생각하면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여기서 비중을 천천히 모아서 떨어지더라도 담아서 가서 2만 원까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일단 저는 단타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걸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기로 보실 거면 조금씩 분할 매수하셔서 2만 원까지 보실 수 있다고 하고요. 짧게 보실 거면 손절가 12,900원에 목표가는 15,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J 대한통운이요. 네, CJ 대한통운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만 8천 원이고 30%요. 네, 15만 8천 원의 비중 30%요. 네, 네, 현재가가 이제 16만 원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얼마 정도까지 그 변동이 있을지 하고, 네네. 네, 그리고 변동이 있을 때 얼마 정도의 뭐 손절이나 익절을 하면 될지 좀 알고 싶은데요. 네네. 주가가 최근에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더 떨어질지도 궁금하시고 추가 매수나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네, 여쭤봐 드릴게요. 중장기적으로도 좀 어떤지 아. 좀 알고 싶어요. 네네. 아이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 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CJ 대한통운 15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은 30%이신데 추가 매수 가능할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보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네,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비중은 30%면 됐고요. 더 안 사셔도 될 것 같고 네. 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내려가도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지금 이 가격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중을 단가를 낮추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비중을 줄여서 밑에서 더 사시는 게 20%까지 줄여놓고 10%를 아래에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짧게 반등 주면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가격만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네네. 네, 뭐 대한통운은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향후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도 조금씩 확장되고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이 코로나로 끝나는 택배 시장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택배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긴 하지만 뭐 정책적인 개선 부분이나 뭐 회사가 피해를 볼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 아마 좋은 방향성의 어떤 방향성이 만들어지겠지만 이 시장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유지 관점을 보셔도 될 것 같고 올라오면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 있을 때 이익을 한번 실현하고 중장기로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관점은 단기 관점으로 드릴게요. 올라오면 17만 3천 원이에요. 17만 3천 원이에요. 이때 시세를 줬었을 때 이후에 일봉상 보이진 않지만 분봉상 보면 박스가 이 구간 안에 있어요. 그 구간에 어떤 지지와 저항이 무너졌던 가격대가 17만 3천 원이거든요. 17만 3천 원짜리에서 이익 실현에 한 8%, 9% 정도 수익이 나올 거예요. 9% 좀 더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에서 이익 실현을 하시고 그 뒤로 이제 비중을 조금씩 들어가시면 30% 한목에 다시 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들어가면서 중장기 전략으로 다시 보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물류 관련주 전망이 긍정적이니까 일단은 보유하시는데 지금은 단기로 17만 3천 원의 수익 실현해 주시고요. 조금씩 다시 분할 매수하셔서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전략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제 EDGC요. 네네. 8월 달에 17,500원에 25%를 샀는데 제가 아직 잘 할 줄 몰라가지고 네네. 뭐 이래 손절하는 거 놓치고 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가지고 얼마에 손절해야 될지 좀 난감했어요. 네네. 주식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8월 달에 매수하셔서 지금 13,000원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손절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대처가 안 돼가지고. 네, 대응 전략 어떻게 예. 짜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EDGC를 17,500원에 8월 달에 딱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손절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는 게 분명한데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모르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다가 안 좋은 상황이 오니까 이제 안 되는 걸 아시는 거예요. 좋을 때 한번 누가 사라고 해서 샀더니 수익을 몇 번 봤다가 이제 안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분명히 더 사셨을 것 같아, 보니까. 예. 네, 일단은 추가적으로 매수하신 게 느껴지고요. 이거는 도안님은 뭐예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뭐 이익은 늘어난 관점은 있긴 하지만 강하게 올라가면은 정말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면은 밑으로 꺾여서 못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둘 중에 하나로 가는데 매집이 워낙 잘 돼 있었던 구조를 앞서 잡아놨었기 때문에 한번 반등 줄 거예요. 근데 잘 모르고 가져가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은 매수가까지 올지 안 올지도 좀 의문스러워요. 올라오면 올 텐데 안 올라오면 못 갈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번 일단 반등 올라오면은 한 15,80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15,800원. 네, 그 가격 오면은 앞서 벌었는 게 조금 있을 텐데 그걸로 약간 이 비중을 덜어내시고요. 반틈만 들고 계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전략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올라오면은 만약에 위로 크게 올라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18,000원짜리 정도 될 것 같아요. 18,000원 좀 안 될 수 있는데 매수가 부근이겠네요. 18,000원 부근 정도까지 올라온다라고 보여질 때 매수가 위쪽에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대응이 어차피 또 안 되실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정리하시고 안전한 종목부터 천천히 배워가세요. 우리가 좋은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좀 익숙한 회사들, 거기서부터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5,800원에서 절반 정도 비중 줄이시고요. 그래도 18,000원까지 올라오면 손실 없이 매수가 위쪽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9,600원요. 네, 59,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몽땅 다 100% 했습니다. 네, 몽땅 100% 투자하셨어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것을
손절매 가격은 혹시 얼마나 되는가 싶었어요. 네. 지금 손실 중이셔서 이제 가격 전략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삼성전자를 59,600원에 매수하셨고 100% 매수를 하셨는데 이분은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그냥 투기하셨네요. 그냥. 일단은 올라오면은 비중 줄이세요. 짧게 얘기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이거는 네. 전략이 아니라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좋은 회사인데 얘기 드렸던데 비중을 천천히 조금씩 담아가야 나한테 좋은 상황이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상황이 안 와요. 지금 요거 조금 빠졌는데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짧게 그냥 한번 방향성 딱 보고 가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올라오면은 매수가에서 비중을 90%를 빼세요. 10%만 딱 들고 계세요.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천천히 그냥 떨어지면 네. 담아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삼성전자가 20만 원이 돼 있고 50만 원이 돼 있고 이전에 과거에 이 액면 분할하기 전에 200만 원으로 다시 돌아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그렇게 그때 천천히 그거 담으셔야 되죠. 보고요. 이해되셨죠? 그런 네. 회사예요. 이 삼성전자는 회사는 4차 산업이 향후 7년 동안 이어질 건데 그 산업 전쟁이 미중하고 전쟁이 7년 동안 아직 더 남았어요. 근데 그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받으면 차곡차곡 올라가겠죠.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쇼크를 받았다가 다시 또 성장하고 쇼크를 받고 성장하고 그렇게 봐야 되니까 저는 올라오면은 비중을 90%더 내요. 10%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떨어질 때마다 천천히 한 7, 8%씩 떨어질 때마다 그때 정말 조금씩 담아보세요. 아시겠죠? 예. 네, 투자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비중 10%만 남기시고 다 매도하신 다음에 그래도 좋은 기업이니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다시 담아가는 전략 설명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다날인데요. 다날은 5,11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 안 끝났고요. 그리고 온라인 결제는 향후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날은 보유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떨어지면 더 늘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많이 떨어지면 그만큼 이거 웬일이야 하면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이거 그냥 현재 10%만 들고 계셨다가 올라오면은 한번 크게 올라가서 만약에 시간이 더 걸리면 더 크게 올라갈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올라오면은 짧게 5,800원대 수익을 실현하시되 시간이 조금 더 박스가 더 길게 가서 올라오면은 위쪽으로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시간이 길어지면 목표가 6,800원, 단기적으로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올라오면 5,800원, 1,000원 정도 갭을 더 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5,800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날 더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가 장기로는 6,800원 그리고 짧게는 5,8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은 3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최근에 조금 방향성을 잡아줬던 게 꺾여버려서 좀 답답해진 부분이 있는데 시간을 더 끌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적으로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매수가가 35,000원이니까 그 시간적인 싸움을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목표가는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관점으로 한 38,000원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목표가 38,000원으로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텍입니다. 바텍은 매수가가 26,000원에 비중은 30%이신데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왜 계속 떨어지죠?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바텍은 시장의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는 관점도 있고요. 근데 향후에 받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 자체가 최근에 상한가 한번 가고 그냥 떨어지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을 좀 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요. 26,000원 같으시면 최근 상한가 갔을 때 그 높은 자리인 것 같은데 보유 관점으로 보시고 비중은 지금 넣지 마시고요. 향후 바텍은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29,000원대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가도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관점이라 내려왔을 때 늘리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목표가만 드리면은 한 3만 원 부분까지도 향후에는 갈 수 있으니까 좀 멀리 보시고 관점을 두시고 매수가 왔을 때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30% 같으면 많습니다. 그래서 30%를 줄여놓고 그게 다시 떨어졌을 때 다시 채우는 30%로 다시 채우는 전략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은 시장에서 조금 소외가 되고 있는데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매수가에서 비중 줄이셨다가 아래에서 다시 보시는 전략 얘기 드렸고요. 목표가 3만 원으로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15,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는 보유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 개인 투자분들이 다 비중 30%를 한목에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네요. 그 종목에 대한 성향이나 떨어지고 있는 종목인지 좀 올랐는지에 따라서 비중을 좀 천천히 들어가는 전략을 분할 매수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분할 매수 없이 투자는 저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항상 비중을 조절해 30% 들어가고는 분할 매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이 종목도 반등 줬었을 때 비중을 10% 정도 줄여내시고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다시 아래 떨어지면은 사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래쪽으로 13,000원대 부근에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그 관점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향후에 올라갔을 때 19,000원대까지 목표가 잡아놓고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시간적인 투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더 길게 보셔도 되는데 다만 역시 비중을 좀 줄이셔야 할 것 같다고 하고요. 추가 매수는 13,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19,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CJC푸드 보겠습니다. CJC푸드는 4,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추가 매수 시점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확률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줄 때 4,900원 정도면은 반등 줄 때 일단 팔고 시간을 좀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일본하고의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터지고 오염수 방류라든지 이런 얘기가 터지면서 두 번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두 번에 있어서 세 번째는 좀 짧게 올랐다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시간적인 부분으로 좀 꺾여갈 수도 있다. 시간 조정으로 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올랐던 폭을 아래로 한번 눌러줘서 다시 또 어떤 매집성의 주체가 어떤 매집성의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시간 조정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격도 내려오고요. 저는 반등 줄 때 4,900원 같으시면은 그 가격대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으니까 팔았다가 아래에서 천천히 나중에 시간적인 투자를 조금 길게 여유를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900원 올라오면 일단 매도하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에서 매도하고 더 아래에서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CJC푸드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